문제를 보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1이 0이고 3차 함수다 라고 되어 있고 극한 하나 나와 있는데 분모가 0으로 수렴했거든. 근데 4분의 1로 갔다는 걸 보니까 분자도 0에 수렴은 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fx라는 녀석을 일단 첫 번째로 f1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들어있을 거고 또 얘 때문에 이거 하나 또 들어있을 거고 또 하나 뭐일지 모르겠어. x-알파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또 집어넣기도 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 그래서 집어넣긴 넣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어차피 fx가 저렇게 생겼고 그럼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 보면 얘도 얘 나름대로 f 프라임 2고 얘도 얘 나름대로 f 프라임 2일 거거든. 결국 f 프라임 2 분의 1이 4분의 1이다 그 얘기인 거야. 납득이가 무슨 말인지? 응. 물론 fx 자리에 얘를 통째로 넣은 다음에 x-2를 약분하고 2를 대입하고 이렇게 하긴 할 텐데 그 과정이 결국 f'2를 구하는 거와 다르지 않을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쟤를 잘라서 이게 어차피 f2가 0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뒤에 내 마음대로 f2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었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얘는 f'2 그리고 얘도 오해할 이게 뭐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3차 함수고 미분에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뭐 2 대입했을 때 f'2가 아닌 다른 엉뚱한 값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알아서 f'2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둘이 계산한 게 4분의 1이에요. 오니까 f'2가 4구나 그런 얘기가 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요거 미분해서 2를 대입하면 4다. 이거 가지고 알파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옆에 있는 거는 요거 학교 프린트에 있었나? 아닌가? 내 기억의 왜곡인가? 그래?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fx가 있고 f3의 값을 물어봤는데 f0이 마이너스 3이래. 그렇다 치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저 둘 사이에 들었어요 인데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6x-6이랑 오른쪽에 있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2랑 만나요. 어디서? 1,0에서 얘와 얘가 1,0에서 딱 만나. 그럼 어떻게? f도 그 사이에 껴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가 하필이면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f의 기울기도 6이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1,0을 지나가야 되고 f'1의 값이 6이어야 돼 라는 것까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차수 비교해보면 얘가 1차고 얘가 3차거든. 근데 요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다 그랬으니까 f가 가능한 차수는 2차 아니면 3차인 거야. 얘보다 더 차수가 커지면 결국 역전이 될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랑 f1이 0이다, f'1이 6이다. 요거 세 개 가지고 2차도 찾아보고 3차도 찾아볼 건데 만족하는 2차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박혀 있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할 건데 정보가 3개잖아. 3개 집어넣어 보면 동시에 다 만족하는 ab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꽝이고 x 세제곱 ax 제곱 bx 더하기 c 여기다 집어넣으면 abc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f가 3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미분 이야기를 시작을 해 봅시다. 여기서 더 아는 이야기. 다행이다. 기억이 나겠지 좀? 조금은 기억이 나겠지? 안에 들어있는 거 살금살금 살펴보면 제목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접선 이야기고요. 뭐 접선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겠지. 두 번째로 나오는 건 그 접선의 한 켠에 찌그러져 있던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 나오고 넘어가서 세 번째 증가와 감소 그 다음 나오는 거 극대극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거 그래프 여기까지가 이 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구나.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뭐 과당하지 않았어? 아닌가? 그지. 접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과연 기억을 하고 있을까? 접선의 방정식 뭐부터 찾아야 된다?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 접점 x좌표. 접점의 x좌표.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접점 x좌표를 먼저 찾아야 돼. 그지? 그래서 접점을 A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접선의 방정식은 y-fa는 f'A의 x-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그치? A가 누구인지만 찾으면 식이 완성된다. 그래서 A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접선을 구하세요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올 텐데, 뭐 그게 세 가지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지만 세 가지라는 건 내가 수업해야 되니까 나는 기억하는 거지, 문제 푸는 니들은 그 세 가지든 30가지든 그냥 어떻게든 풀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어쨌든 그 셋 다 공통은 뭐냐면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건 기억해야 돼. 세 가지라는 건 몰라도 돼. 접점 x좌표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그때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다는 건 당연히 접점의 x좌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때려 넣으면 그냥 나오겠지 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아예 접점이 주어져 있다는 건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요 점에서 접선 그어봐 하거든. 이 접선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어. 그죠? 이거 구하면 되고, 두 번째로 기울기 m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야 기울기 너무 그림 대충 그렸네. 기울기 1인 접선 한번 그어봐 라고 하면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접점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 물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지만 접점의 개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완성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접점의 x좌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f'A가 m이에요 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a를 찾는 거였다고요. 그지? 미분 개수가 m이 되도록 하는 x좌표 a를 찾으면 그게 접점 x좌표니까. 이거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는 거였다고. 그지? 제일 골치 아픈 게 세 번째였는데, 세 번째가 누구냐면 곡선 밖에 있는 점. 뭐라고 할까? P, Q? 여기에서 그었을 때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지. 야 여기서 접선 그어봐 이런 거였다고. 그럼 여기서 그으면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근데 뭐 이런 데서 그어봐 그랬으면 너무 뭔가? 이런 데서 그어봐 그랬으면 요 밑으로도 하나 있고 여기로도 하나 있고 뭐 여기로도 하나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었다고. 그지? 접점의 개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이때도 우리는 뭘 찾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접점의 x좌표를 찾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얘처럼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얘처럼 방정식 금방 풀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접점 x좌표를 뭐 a든 t든 미지수로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x좌표, y좌표에다가 p, q라는 점을 대입을 해버린다고. 그지? 그럼 얘는 미지수가 이제 a만 남는 a에 관한 방정식이 될 거니까 그 방정식을 풀어서 a를 찾으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 방정식 뭐 예를 들어서 fx가 3차라고 하면 3차 방정식 될 텐데 a에 관한 3차 방정식 꼭 실근이 3개는 아니잖아.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었다고.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도 결정이 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약간 귀찮긴 하지만 얘도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겠지?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아마 얘가 나오겠지, 그죠? 얘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나오면 이게 뭐야?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거 이러면서 넘어가겠지. 뭐.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자리가 애매해졌네. 접선 이야기하는 김에 접선의 방정식 할 때 나오는 거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접선 그러면 여기 책에는 없나? 책에는 딱히 없네. 책에는 없지만 우리 보통
내신할 때 주로 뭐 얘기 많이 나오냐면 얘는 곡선이랑 접선이랑 접할 때인데 곡선 둘이 접할 때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두 곡선이 접한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야. 이런 겁니다. 얘를 F라고 보고 얘를 G라고 보면 요 점에서 접했다 그 얘기거든. 둘이서 접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접선은 얘한테도 접선이고 얘한테도 접선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랑 얘 입장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 거랑 둘이 완전 똑같거든.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도 접점의 x좌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즉 곡선 둘이 접하는 점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힌트 두 개가 뭐였냐면 일단 만나긴 만나야 하는데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요.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지?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보통 A를 찾게 되어 있어. 접점이 나오면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근데 보통 얘 같은 경우엔 곡선 둘이 한 점에서 접했어 라고 알려주고 그 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요 두 개를 연립해서 A를 찾는 게 주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내가 그은 요 접선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책에서 정확하게 이거 공통 접선이야 라고 정의를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책에서 뭐 문제 같은 걸로 나올 때 뭐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아니면 접하는 점에서 그었더니 뭐 일치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누가 나오냐면 비교해야 될 게 이거였다고. 얘도 이 접선 입장에서 보면 얘한테도 접했고 얘한테도 접했으니까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이거랑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야. 왜냐면 접점의 x좌표가 둘이 다르니까. 그죠? 얘는 요 점에서 접했고 얘는 요 점에서 접했기 때문에 얘처럼 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실제로 접선을 찾으셔야겠죠. 접선을 찾아서 뭐 그 직선 둘이 일치하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 녀석이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공통인 접선이라는 게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접선 얘기하면 또 뭐 나오지? 원. 그럼 원 얘기한 김에 이 얘기를 합시다. 여기다 합시다. 접선하고 같이 나올 만한 게 누가 있냐면 법선인데 원 이야기 한 김에 하자면 법선은 다른 데서보다 원하고 접할 때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곡선 둘이 접할 때 할 때도 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 할 때는 1학년 때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우리 구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미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수학초에서 나오는 접선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요 녀석이 접점이라고 치면 접선의 수직인 직선 그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이 나왔을 때 이 법선이 항상 중요하거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보면 요 녀석한테 얘도 접선이야. 물론 원한테도 얘는 접선이야. 마찬가지로 요 곡선한테 얘는 법선이야. 역시나 원한테도 법선이야. 그러니까 이 법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 곡선 가지고 찾을 거고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보통 원을 찾았다고요. 여러분 많이 본 문제가 누가 있냐면 X축, Y축에 뭐 폼선이든 4차 곡선이든 이런 거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원 이렇게 둘이 접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서 원의 중심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 접선, 여기서 법선, 법선의 y절편 이게 원의 중심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법선의 방정식 자체는 기억이 나죠? 다른 거 아니고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y-fa는 마이너스 f 프라임 a 분의 1에 x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그냥 생긴 거지 뭐. 그죠? 이 법선의 방정식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라고? 뭘 얘기하는 거야? 기본 문제가 어디 있어? 아?
번호는 왜 외우고 있는 거야? 기억나. 기억나니? 나 지금 기억력 리셋됐는데. 저 맨날 질문이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왜 번호는 왜 기억하고 있는 거야? 영도 쓴 프린트도 있어. 아무튼 이거 말고 또 뭐 얘기해야 되지? 또 접선 뭐 되게 많았는데 뭐가 있었지? 뭐 기억나면 또 하지 뭐. 아무튼 접선은 이 정도고요. 접선을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요 얘기나 하나 마저 하고 갈까요? 자리가 없네. 뭐 지우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어차피 뒤에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두 가지를 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차 함수의 경우에 3차의 경우에 요 점에서 접선 그어요. 다시 만나는 점. 요 점의 좌표를 찾는 거. 어떻게 찾았다? 그거 아니야. 요 점 찾는 거 어떻게 찾았다? 저선 구한 다음에 나오나? 곱이랑 아닌데. 아 그거 근각에서 나이. 맞아요. 근각에서 근각에서 합차가 아니라. 맞아. 이거 맨날 1대1이라고 했다가 기억 뭐 또 누가 개욕을 해 또 뭘 또 개욕을 먹어. 아유 진짜. 요점 x좌표 1. 요점 x좌표 얼마? 그 뭐지? 1이면 저 1이 2개고 그러니까 요점 x좌표 얼마? 아니 근과 계속 관계라며. 그 요점 x좌표 뭐야? 용인데 뭐. 뭐다? 빵. 여기가 접점이야. 그러니까 근이 두 개, 1이 두 개 있는 거 중근으로. 근데 지금 세 근의 합이 2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에 뭐 하나 더해서 2. 빵. 이렇게 생겼다고. 너무 앞서가나? 넓이는? 넓이는? 12분의 맞아요? 분의 11분의 아 12분의 12분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그 다음에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 네. 4승. 그러니까 넓이 얼마야? 12분의 1. 12분의 1. 네 맞네. 끝. 오케이? 이거 기억해야 돼. 나중에 적분할 때도 꼭 써먹을 녀석이기 때문에 접선이랑 다시 만나는 점. 원래는 여러분이 만날 책의 해설 같은 데는 보시면 다 당연히 접선을 구해요. 그리고 이 접선이랑 얘랑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푼다고. 해보면 얘가 접점이기 때문에 이게 중근으로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 조립제법 쓰고 나서 남는 거 가지고 나머지 좌표를 찾는데 굳이 그런 짓 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만나는 점 찾는다. 그런 이야기라고. 기억해? 근데 소수령에서 저렇게 해도 돼요? 서술형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린 서술형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내신 2번 남았어. 그러니까 합쳐니까 확통이니까. 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3차 함수에서 접선 이야기 한 김에 변곡점? 접선? 뭐 말하실지 알 것 같아요. 1, 1, 1, 1, 2. 그 다음에 내가 잠깐만. 아니 내가 말하는 순서는 1이 먼저가 아닌데. 3. 세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3개, 하나, 2개, 하나.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두 개. 여기서 하나. 이렇게 쏙 파여 있는 지점. 그 영역에서는 세 개씩.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영역에서는 하나씩. 선 위에선 전부 다 두 개씩. 근데 그 선 위에 있는 점 중에 하필 딱 변곡점에서만 하나. 세 개, 하나. 두 개, 하나. 외워 주문이야. 이게 꼭 이렇게 극점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변곡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변곡점에 이렇게 그어 놓으면 요 영역에서 몇 개? 뾰족하게 들어가는 점이니까 세 개. 여기도 세 개. 그럼 여기 하나, 선 위에서 다 두 개씩. 그런데 변곡점에서는 하나. 오케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몇 개 그을 수 있을까를 표로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3차가 이건데 2차는 쉬워서 정리 안 하지만 말한 김에 2차도 할까요? 2차야. 그럼 이건
이런 표현이 사실은 맞는 게 아니지만 바깥쪽 안쪽으로 구분하면 되지. 이 바깥쪽에서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는 거야? 항상 2개씩 그을 수 있어요. 안쪽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선 위에선 당연히 하나씩밖에 못 그어요. 그죠? 그러니까 2차 곡선이 나온 경우에는 당연히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지겠지. 그지? 이거는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정리를 잘 안 하고 3차의 경우에 정리를 많이 하지. P, Q, 1, P에서 접선을 3개 그었대. P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지? 그럼 1, P가 어디 있는지를 봐서 아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 물론 원래 의도는 이거야. 1, P는 곡선 밖에 있는 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선 만들어서 접점의 X좌표가 3개가 되려면 P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그거 물어보는 건데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면 요 사이가 되더라고.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요것도 좀 외워두세요. 자주 나올 거니까. 아하, 그래서 요게 접선 이야기고요. 뒤에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도 하는 김에 얘기하지 뭐. 로레 정리는 뭐였냐면 발 아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FA랑 FB랑 같아요.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아. 그렇다면 A와 B 사이에 AB 사이에 F'X가 0이 되는 X, C라고 쓸까요?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거였다고 그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X좌표 A가 여기 있고 X좌표 B가 여기 있는데 함수값 둘이 같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날 거야. 상수함수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손 떼지 않고 스무스하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당연히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이거 원래 증명하는 건 최대 최소의 정리 가지고 증명하거든요. 여기가 최대값을 갖는 점이야.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부터 미분계수를 찾아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왼쪽에서부터 미분계수를 찾아보면 양수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찾아보면 음수거든. 그러니까 0 이상이랑 0 이하야. 근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이야기잖아.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그럼 요 점이 이제 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인데 어쨌든 이것도 최대 최소의 정리에 따르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걔가 최소값을 갖는 점이라는 건 얘 왼쪽에 있는 건 위에 있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위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최소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왼쪽 거 가지고 좌미분계수를 만들면 점점점 음수예요. 음의 값을 가져요. 물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고 오른쪽 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거든. 근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미분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고. 어쨌든 그 과정이 뭐 정석 같은 데 나와 있는데 뭐 내신할 때도 우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수업할 때는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렇게 자주 나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함수값 둘이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그런 뜻이고 비슷한 걸로 얘를 조금 더 일반화 해놓은 게 누구였냐면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였다고. 그죠? 얘도 뭐였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똑같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는 FA랑 FB가 같았는데 얘는 굳이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그런데 뭐가 필요했다고? B-A분의 FB-FA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이 얘기였다고요. 그죠?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라는 말이니까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지? 그래서 얘도 보면 여기 A 여기 B에 뭐 A, B 달라도 되니까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안에서 그림을 스무스하게 그려놓으면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적어도 하나 존재해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뭐 얘를 증명하라거나 뭐 이런 거 당연히 나올 리가 없고요.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이름을 물어볼 리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니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래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는 얼마니?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은 얼마니? 이런 거밖에 못 물어본다고요. 로레 정리를 만족한데 그럼 평균 변화율이 0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 찾으라는 소리구나. 그 구간 안에서.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상수 C 찾으래. 그러면 평균 변화율 찾아야지. 그리고 그 평균 변화율이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 찾아야지. 그럼 산수 고작 몇 개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용어만 기억하고 계시면 로레 정리나 평균값 정리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냥 쭉 하고 문제 푸는 게 낫겠지? 네. 그 다음 해야 될 얘기는 증가와 감소입니다. 그래도 한번 했던 거라고 내가 마음이 편하네. 증가 뭔데? 그 x 프라임이 x1, x2가 있고 x가 더 크다고 할 때 f, x2의 값이 f, x1보다 커요. 구간 내에 아다리가 없는 뭐? 임의의 두 점 x1, x2에 대해서 x1이랑 x2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fx1과 fx2가 이런 관계에 있으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또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증가의 정의는 이거야. 아무거나 두 점 뽑았을 때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증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의 정의 자체에 보시면 연속 없고 저기 뭐야 미분 가능 이런 얘기 없고요. 그냥 함수값 두 개만 비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 있으면 증가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함수값을 비교하기에는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증가 감소나 극대극소 이런 거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건데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증가 함수인지 알지. 그건 1학년들도 알아. 내가 2차 함수에서 반 잘라서 야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어? 증가하네요. 이거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증가한다는 걸 뻔히 알아. 근데 그래프를 우린 그리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우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건 함수값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거의. 그래서 이제 뭘 끌고 오는 거냐면 도함수를 끌고 오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려드리는 그림이 몇 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거였어요.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증가함수라고 아니라고. 증가함수 맞아요. 이거 증가함수이 아니야. 증가함수 맞아요. 이 둘의 차이는 지금 요 점에서 잠깐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이 있는 거. 그 정도인데 이게 이걸 쳐다보고 증가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어때?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딱 안 맞는다고. 그치?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하 증가함수면 아니 거꾸로지.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구나.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이 그림 때문에. 증가함수 중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증가함수면 f'x가 0 이상이면 되나봐. 맞는 말인데 역은 또 성립하지 않았다고요. 누구 때문에?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얘는 f'x가 0 이상인 게 맞지만 증가는 아니다. 그지? 그래서 아까 양선이 말한 것처럼 아다리가 안 맞지. 증가라는 말이랑 f'x랑 약간 아기가 안 맞아요.
원래는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얘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단의 그 툴로 도함수를 끌고 왔다 보니 약간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가지고 발레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명제도 뭐 이거 자체를 막 물어보진 않겠지만 뭐 책에 다 정리는 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행인 건 뭐다? 다행히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고 조건이 달리면 이런 발레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구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상수함수인 구간. 이건 f'x가 0 이상이야. 그러면 0이 되는 거 이거니까 0 이상이 맞잖아. 근데 얘는 증가가 아니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건데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운데도 졸린 거야? 내 탓이야? 니네 탓이야? 그래. 이런 발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f'x가 0 이상이라는 말이랑 증가라는 말이랑 같은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밖에 안 나올 거고. 물론 이제 뭐 기억 니은 가지고 참거짓을 물어보고 그러면 되게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런 건 잘 안 나오니까 실제로 증가냐 감소냐를 이야기할 땐 얘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다항함수를 주로 만나게 될 거고 뭐 상수함수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잖아요. 뭐 2차, 3차 이런 애들 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증가라는 말이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감소다라고 하면 0 이하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책에도 정리는 안 되어 있을 텐데 뭐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는 점에서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한 점에서. 얘 같은 경우는 구간에서 판단하는 거야. 이 구간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두 개 꺼냈을 때 오른쪽 게 위야. 근데 증가 상태라는 말은 한 점에서 그 점이 증가 상태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책이 없으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점이랑 요거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점의 함수값이 요렇게 생겼으면 그럼 이건 요 점이 증가 상태에 있다는 뜻인 거야. 쓸까? 아주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fa-h fa 더하기 h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h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왼쪽에 있고 이게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인데 등호 없어. 등호 없는 거야. 그냥 왼쪽 게 정말로 밑에 있고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그 점에서 증가 상태인데 이거는 이 증가 상태라는 말이랑 증가나 증가함수라는 말은 그냥 뭐랄까 판단의 그 뭐 대상이 좀 다른 거야. 얘는 구간인 거고 얘는 점인 거예요. 그거 두 개만 다르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f'A가 0보다 크면 증가 상태에 있겠지. 증가 상태라고 해서 f'A가 0보다 큰 건 아니에요. 얘 때문에. 이 점 접선의 기울기 0인 점이지만 왼쪽 건 밑에 있고 오른쪽 건 위에 있잖아. x세제곱 같은 거 생각해보면 원점. 그지? 그래서 아하 증가 상태면 f'A가 0 이상이라는 소리구나 싶은데 0 이상이라고 해서 항상 증가 상태는 아니야. 얘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증가 상태라는 말이나 f'A가 아니 얘는 좀 별론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증가 상태라는 말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생겼고요. 증가 감소는 이렇게 생겼고 그 뒤에 나오는 건 극대극소. 증가 감소 이야기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는 거기도 있긴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어. 이거 보란 이야기잖아. f'x의 0 이상. 근데 이제 물어볼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그래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뭐 미지수 찾아봐 이렇게 안 하고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찾아봐. 1대1 대응이 되도록
뭐 개수의 범위를 찾아봐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죠? 그게 다 계속해서 증가하라는 이야기구나 또는 계속해서 감소하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극대극소 정의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수업할 때 제가 몇 번 했었는데 기억을 합니까 혹시? 네. 극대 정의 뭐죠? 주변에 한정값들보다 가장 큰 그거보다 큰 거 없으면 효과 없어. 거. 극대. 그지? 그래서 이거 영어 이름이 뭐라고? 로컬 맥시멈 그랬다고. 그 구역에서 얘가 짱. 그지? 그래서 제대로 된 정의는 이렇게 생겼어요.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 이하면 x는 a에서 극대 극대점 극대값.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정의였는데 이 정의 정도는 물론 나는 수업해야 되니까 외우는 거고 여러분도 외우세요. 나는 수업해야 되니까 외우는 거고 니네 시험 봐야 되니까 외우세요. 이걸 쓰라고는 안 하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냥 워딩 자체를 외우는 게 좋겠죠. 왜 내가 어제 수업할 때 이항분포 정의 외우라고 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키워드들이 사실 여기 들어있는 거라고. 어떤이라는 말, 열린 구간이라는 말, 그리고 이 말, 이런 말들이 중요한 키워드들이야. 일단 파악을 해보면 우리 이제 극대가 뭔지 느낌상 알고 있잖아. 그지? 그거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왜 중요한 키워드들인지를 보면 어떤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 어떤이라는 표현은 명제할 때 어떤이랑 모든이랑 비교를 하잖아. 어떤 이 참이 되려면 만족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만족하는 거야.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야 그럼 참이잖아. 어떤 학생은 안경을 안 꼈어 그럼 참이라고. 그지? 한 명만 있으면 참이거든. 모든은 반대지. 모든 사람이 여자야 그럼 쟤 때문에 거짓이잖아. 그지? 이거 물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어떤이라는 표현은 뒤에 오는 거 만족하는 구간 하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인 거고. 닫힌 구간 아니고 열린 구간이어야 돼. 그러니까 A를 포함한 열린 구간이어야 되니까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누가 다 있다는 소리야. 구간이 열려 있다는 건. 닫힌 구간의 맨 끝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열린 구간이니까 양옆에 누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리고 얘 무슨 얘기다? 이거보다 큰 거 없다. 모든 x에 대해서 얘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얘가 얘보다 큰 거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였다고. 극대가 맞는 거지. 그지? 극대가 맞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구간을 하나라도 만들 수 있잖아. 얘보다 큰 거 없는 구간, 열린 구간을 하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얘는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애도 되고 뭐 우리 자주 보는 것 중에 뭐 이런 거 당연히 되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정의 자체에 연속이라든지 미분 가능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만 비교하는 거야. 얘보다 큰 거 없으면 그냥 극대다 그랬다고. 그죠? 헷갈릴 만한 건 하나 더 보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극대 맞아요. 극대 맞아요. 심지어 극소이기도 하고. 그치? 아니야 이건. 왜 아니냐면 구간이 열려야 되거든. 열린 구간이 되면 얘보다 큰 게 분명히 존재할 거잖아. 얘가 끝에서 딱 자를 수가 없다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릿속에 느낌으로 저장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워딩 자체도 또 기억을 좀 하시면 좋아요. 이어서 그래서 얘가 극대다 라고 하는 거고 극소는 뭐 저거 뭐야 그것만 반대로 하면 되겠죠. 부동의 방향만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려진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극대와 극소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함수값을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배우냐면 얘는 이제 사실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행인 건 우리가 공부할 녀석은 이건가? 그냥 이렇게 할까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나 뭐 떨어져 있는 뭐 이런 이상한 애들은 굳이 언급하지 말자 그 얘기야. 안 나올 거니까.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판단하기에는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미분 가능한 녀석.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미분 가능한 주로 다항함수가 되겠죠? 그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건데 어차피 미분 가능한 녀석이 극대를 갖는다라는 건 이런 모양새밖에 없을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 점의 좌우에서 도함수 혹은 미분계수 살펴보자는 이야기야. 보니까 어때? 이거 왼쪽에선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에선 감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f'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게 될 거다 그 얘기야. 그 중간 어딘가에 0이 되는 점이 있겠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아하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극값이라는 건 극대값 극소가 합쳐서 즉 여기가 극점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렇다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미분 가능하다면. 얘는 미분 가능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야. 그지?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았지. 왜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0이지만 이 점은 극점이 아니죠. 이 점은 차라리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역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보통 판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몇 가지 단계에 걸쳐서 첫 번째로 일단 f'A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 얘가 극점이 될 여지가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한다? 그 점의 좌우에서 f'X의 부호를 관찰한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아하 극대구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하다 증가했다는 이야기구나. 이야기니까 극소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스텝에 의해서 극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다. 그런 거였다고. 그죠? 실제 정의는 이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극대극소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끌고 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아까 증가함수처럼 아다리가 딱 안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서를 달아 놓은 거야. 미분 가능하다. 라고 전제한다면 얘가 성립해. 이런 이야기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왜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게 그거잖아. 증감표. 그래서 왜 이렇게 딱 해서 뭐 0 되는 점 찾고 증가함수 찾아서 이렇게 점 찍어 놓고 찍찍찍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무스하게 그래프 그림이 완성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증감표이고 그 밑에도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52페이지 밑에 52페이지 밑에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증감표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샘플로.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처음에 배울 때는 좀 하긴 했지. 근데 요즘에는 안 하죠. 이거 안 해도 알잖아. 그지? 그냥 미분 그럼 이제 사람이니까. 하는 김에 그럼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만 빨리 정리하고 칩시다. 나오면 이제 그냥 여기까지. 아이 무슨 소리야. 유튜브가 있는데. 이거 끄고. 그럼 작년 영상 봐야지 뭐. 작년 영상이 더 길겠죠? 내가 더 천천히 목소리로 더 모르는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보시든가.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 세 개. 세 가지. 왜 세 가지? f'x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세 개 그래프 그려보면 하나는 이거, 또 하나는 잠깐만. 요거, 하나는 계속 올라가는 거. 차이는 뭐였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얘는 2개, 얘는 1개, 얘는 없다. 아우 좋아. 좋아서 그래서 요놈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생기겠죠? 증가, 감소, 증가,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그래프 요런 모양새가 되겠네, 그지? 얘는 x축 기준으로 증가, 잠깐 멈췄는데 다시 증가. 그러니까 양수, 0, 양수. 그래서 f'x가 요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 얘는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곳이긴 한데 여전히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위로 둥둥둥 떠서 이제 요런 모양새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f'x 2차 함수 곡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3차 함수 그래프가 결정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3차 함수가 극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로 판단하는 거다? f'의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오케이?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0인 거, 0보다 작은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거지. 3차 함수 곡선이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대. 뭐 얘기하는 거야? f'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도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실수 전체에서 증가잖아. 그지? 3차 함수 곡선이 역함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계속 이거 하는 거잖아. 3차 함수가 극점 가졌으면 좋겠어. 크다. 같으면 안 되지. 크다. 그지?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했잖아. 편가르기를 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가르는 거야. f'의 판별식은 0보다 큰 거랑 작거나 같다가 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더 자세한 건 문제 풀면서 합시다. 아니, 그래도 이건 하고 갑시다. 4차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부터 하고 갑시다. 그래도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중이니까 중요한 비율은 짚고 가야지. 몇 대면? 1대1. 야, 뭐라고? 왜? 2대1. 2대1, 2대1. 당연히 2대1. 무슨 이상한 소리 들어가고 있어. 왜 이래?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다시 극대랑 같아지는 거. 여기 2대1. 이렇게 생겼다고. 마찬가지 극소, 극대. 다시 극소랑 같아지는 것도 역시나 2대1. 왜냐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그래서 변곡점에서 자르면 뭐 1대1, 1대1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죠. 극대, 극소 다시 같아지는 거 2대1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해보면 이런 것도 돼. 접선 그을 거야. 접선이랑 평행한 또 하나의 접선이 있어요. 얘들이 평행하다고. 요 접점 다시 만나는 점. 이것의 비율도 역시나 2대1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잖아. 얘가 될 거라고. 그지? 요 비율 정도는 기억하세요. 엄청 자주 나오니까. 4차 함수 곡선 갑니다. 개형 몇 가지? 정석에 있는 대로 하면 4가지. 하나는 이거, 또 하나는 이거, 또 하나는 이거. 아니,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하나는 이거. 이건 좌우로 대칭. 그래서 이것의 차이도 뭐였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 3개, 2개, 1개, 얘는 좌우로 대칭. 그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 이것도 물어보기는 그런 거겠지. 4차 함수가 지금 보면 얘도 편을 갈라보자면 여기서 갈라지는 거잖아. 그지? 얘는 극점이 3개. 얘는 극점이 하나. 전부 다 하나씩. 얘는 극대 하나 있고 얘는 극대 없어요. 얘는 극소점 2개, 극소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표현하는 게 누구인지는 읽어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역시나 3차 함수 했을 때처럼
4차 함수 자체를 볼 게 아니라 4차의 도함수를 가지고 그 녀석의 실근의 개수 가지고 살펴보는 거다 라는 거고, 지우기 전에 하나만 딱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조심해야 되는 점 하나 있어서 요거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여기도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흔히 그냥 삼중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 잠깐 멈췄다 가는 거. 얘가 이거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보면 말이야,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얘는 X축 기준으로 감소, 증가, 증가니까 감소, 증가, 증가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3번 접하는 것처럼 생긴 삼중근처럼 생긴 녀석은 도함수를 찾으면 실제로 중근이 된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얘도 마찬가지죠. 잠깐 멈췄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녀석의 경우엔 중근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 이런 애들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감소하고 증가하는 건데 얘가 이런 모양새겠지 아마. 근데 얘가 이거일지 뭐 이렇게 생겼을지 아니면 심지어 얘가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일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요 놈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좌우로 대칭인 녀석인데, 좌우로 대칭이라는 건 3차 함수 곡선 자체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요. 원점에 대해서. 준수야. 맞죠? 좌우로 대칭인 녀석은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요. 꼭 x세제곱일 필요는 없지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어야 그래야 얘도 좌우로 대칭인 녀석이 나온다.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많아가지고 벌써 시간이. 예제를 빨리 풀어 봅시다. 예제 5개밖에 없으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속해서 지금 풀고 있어야 되는데. 좋지 왜. 3번 유제 3번 먼저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에 대해서 저 집합을 뭐라고 했냐면 c를 원소로 갔는데, 근데 그 c가 뭔가 하고 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다 인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인데, 주어진 힌트를 보면 f1이랑 f2를 곱해서 0보다 작대. 그럼 이거 우리 이제 연속에서 사이값 정리할 때 했던 건데 1과 2 사이에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야. 이거 보면 이런 건데 좀 크게 그려볼까요? x축 기준으로 여기를 1이라고 보고 2, 3, 4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 말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1과 2 사이에 0이 되는 순간이 하나는 있어. 그래서 그냥 여기 있다고 치자고. 여기 있다고 치자고. 나 조건 때문에 2랑 3 사이에 또 0이 되는 점이 있어. 또 다 조건 때문에 3이랑 4 사이에 0이 되는 점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요 세 점은 1과 2 사이에서 한 번, 2랑 3, 3이랑 4 사이에서 적어도 한 번씩은 x축이랑 만날 건데, x축이랑 만났다는 건 y좌표가 0이란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요 점의 y좌표랑 요 점의 y좌표가 같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다항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거야. 그러면 특정할 수 없지만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요. 롤의 정리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하면 f 알파랑 f 베타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라고. 마찬가지 베타랑 감마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면 되잖아. 꼭 이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한 2개는 존재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되지요? 다음은 5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인데, 뭐 a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식을 좀 따로따로 세어보면 되지 않겠어? 그죠? 어차피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라서 쟤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범위를 나눠서 따로 식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x가 a보다 클 때는 3x 세제곱 빼기 4x 더하기 4a고 x가 a보다 작을 땐 3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a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네. 세제곱 아니에요? 세제곱 여기 세제곱 세제곱 위에는 세제곱 쓰고 밑에는 제곱 썼어 3x 세제곱 그래서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fx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거니까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이라는 건 실수 전체에서 f'x가 0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놈 미분하고 요놈 미분해서 0 이상이 되어야 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부터 미분해보면 9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고 요놈은 미분하면 9x제곱 더하기 4거든 근데 보니까 이건 뭐 x에 뭘 집어넣든 맨날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딱히 신경 쓸 이유가 없네 그치? 이건 무조건 0보다 큰 거니까 요놈만 조심하면 되고요 요놈이 0보다 커지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지 근데 보면 어때 이거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살펴보면 x가 뿔마 3분의 2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랑 여기가 3분의 2라는 거잖아 근데 나는 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한다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x가 a보다 클 때라며 그러니까 a가 어디여야 돼?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래서 a가 3분의 2보다는 커야 되고요 물론 같아도 되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6번 7번은 괜찮죠 그럼? 네 7번 같은 거 보면 유제 7번 4차 함수 fx 나와 있고 어쩌고 저쩌고 a가 x축에 접하도록인데 그럼 결국 x축에 접했다는 건 극값이 0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a 떼고 나머지 그려놓고 나서 그 마이너스 a가 극값이 되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아니야? 별론가? 아무튼 그러하고요 레벨 1은 푸는 중 풀어보세요